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규모 상가매매 전문 플랫폼 점포라인의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완전 병아리 창업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나 장사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필수 절차 5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적성 검사를 해보세요. 그 소상공인 센터나 HRD에 가면은 다 누구나 직무 적성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창업에 적합한 성격인지, 내가 사람도 챙겨야 되고 물건도 관리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무쌍한 환경에 본인이 스스로 멘탈을 잘 추스리면서 그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성향인지 꼭 장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저는 미리 검사해 보는 거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한 1000명 정도 만나봤어요. 거짓말 안 치고. 근데 그 분들 중에서 이런 거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한 0.1%도 없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뭐 몇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분들에게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전 재산을 다 투입하시기 전에 최소한의 체크는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꼭 직무 적성 검사, 내가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사업계획서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순하게 왜 하는지, 그리고 뭐 어디에서 할 건지,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시장조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가 있는데 이거 얼마를 쓸 거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다들 예상하시는 기대 수익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쫙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왜 얘기 드리냐면 얼마 전에도 제 친구 동생이 갑자기 카페를 차린다는 거예요. 동네 상가에 뭐 무걸리 자리가 나갔다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누구 좋은 거냐면 건물주 좋은 거예요. 장사 열심히 하셔서 건물주 월세만 열심히 주다가 문을 닫으실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보는 사례들. 저한테 오시는 매물주님들 다 뭐 사업계획서 작성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래 뭐야 하시는 분이 태반이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굉장히 그냥 요식행위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사업 목적이 뭔지, 이게 붕어빵 장사든 뭐 화려한 레스토랑이든 간에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지금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배달이라고 하면 배달 어플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업종에 맞게 한번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투자할 창업 비용과 몇 년 할 거고, 그래서 얼마를 벌 건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뭐 예를 들면 카페라고 하면은 뭐 한 잔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게 뭐 곱창집이라고 하면은 내가 객단가 얼마에 받아야 된다. 테이블단가 얼마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술을 3,000원에 팔 건지 5,000원에 팔 건지 뭐 7,000원에 팔 건지 이런 게 나오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솔직히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기회가 된다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희망하시는 업종,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뭐 알바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든 아무튼 직접 한번 해보셔라. 내가 돈을 1억이든 5천이든 투자하기 전에 한번 겪어봐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업종별로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호프집은 호프집의 특성이 있고, 카페는 카페의 특성이 있고, 고시원, 뭐 스터디 카페, 편의점, 헬스클럽 이런 게 다 업종별로 그게 자기가 맞는 업종이 있고 안 맞는 업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너무 활발한 사람이어서 사람과 만나는 게 좋고 막 약간 손님과 티키타카를 하고 싶은데 저 편의점 차렸어요. 우울증 걸려요. 실제 사례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 2주일이라도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거를 앞으로 최소 2년, 3년간 버틸 수 있는지 그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제발 간청드립니다. 네 번째는 상권 분석이라고 제가 일단 적긴 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그 전통적인 상권 분석이 있잖아요. 사거리에 신호등의 앞에는 파리바게트와 올리브영이 있고, 그냥 지도에 그 스타벅스를 쳐보시면은 걔네가 있는 자리가 유동인구 제일 좋은 자리야. 이거 약간 팁인데. 근데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왜 그렇죠? 네, 코땡땡 때문에. 왜냐면 보통 상권 분석 보시면 다 유동인구와 배우 세대를 분석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유동인구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또 어떤 창업들 많이 하시죠? 배달, 1인 뭐 이런 걸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만큼 여전히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전처럼 무리해서 뭐 여의도 상권에 월세 2,500씩 주는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업종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전통적인 상권 분석이 조금 더 이상 딱 맞지 않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별 매출이라던가 그런 업종별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또 꼭 창업 초보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 창업 전에 바로 출구 전략, 보통 엑시트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게 창업을 할 때 벤처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그 출구 전략이 뭐냐면 상장을 하는 게 보통 대부분 그들의 출구 전략이에요. 즉 저희도 붕어빵 장사를 하든 뭐 사과를 내가 트럭에서 떼다 팔든 간에 창업을 시작할 때 나의 끝을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동네 보시면 10년, 20년, 30년 된 매장들이 많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씩 하면 막 서울시에서 패도 주거든요.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뭐 3년 내 자영업자 폐업률 80% 이런 게 뭐 이게 장사를 다 말아먹고 이래서가 아니고 그냥 장사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나 오래오래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지만 막상 운영을 하다 보시면 갑자기 제가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인생의 변수들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막 10년, 20년 하실 수는 없거든요. 즉 내가 이걸 언제 끝맺음을 할지 뭐 망하거나 폐업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의 기간에 내가 계획한 사업 소득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성공적인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권리금 받고 파는 게 있겠죠. 당연히 내가 매출이 가장 좋을 때 팔면은 권리금 많이 받을 수 있고 투자가 나고 있으면 당연히 나 권리금 줄 사람 없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서 그 시작과 끝을 한번 그려보셔라. 그래서 첫 번째 직무 적성 검사 해보세요. 두 번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세 번째 본인이 희망하시는 업종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네 번째 상권 분석 너무 당연해요. 상권, 입지, 경쟁 점포, 점포의 특장점, 월 수익 기본적인 분석 꼭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맺음을 할 건지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꼭 창업 시작 전에 완전 초보자가 생각해 보아야 할 5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